이제 다항함수의 결정입니다. 자, 1번 차수 결정. 2번 개수 결정. 개수 결정은 방금 전에 배운 거예요. 0분의 0꼴일 때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0분의 0꼴일 때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야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경우에는 차수가 같아야 되고 최고차의 개수비가 극한값이다. 자, 그걸 이제 다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다항함수를 결정하려면 일단 차수부터 결정해야 돼요. 이게 퍼스트예요, 퍼스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 차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잘 모를 경우에는 fx는 ax의 n제곱 플러스 땡땡땡이에요. 저렇게 놓고 풀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용하던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차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fx를 ax의 n제곱이라고 놓고 조건식에 대입을 한 다음에 몇 차다 이렇게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용하면 얘가 차수가 똑같을 때 극한값이 나오기 때문에 분모가 만약에 2차야. 근데 극한값이 뭐 3이야. 그럼 분자도 2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 결정은 차수 먼저 결정해주고 미정계수 결정해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야. 이 개념 정의 요 정도야. 별거 없지, 그치? 문제생 하나 풀어줄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표 문제는 48번 너무 쉬운데? 대표 문제는 48번 하겠습니다. 두 개를 해드릴게요. 48, 49번 이렇게 두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48번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1분의 fx가 2예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다항함수 fx입니다. 다항함수예요. 그럼 fx는 몇 차인지도 모르고 개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적어놓은 저 식에 의하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럼 fx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근데 이미 fx의 극한값은 정해져 있어요. 왜? 다항함수는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어디 아니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했었죠? 다항함수니까.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런데 극한값이 상수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극한값이 상수면 분자랑 분모에 뭐가 같다? 차수가 같다는 거예요. 결론 뽕뽕뽕 fx는 몇 차다? 1차라는 거죠. 이거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보고 차수가 몇 차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 지금은 이 방법은 필요 없네요. 그죠? 따라서 1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수가 결정됐으니까 개수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fx 1차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넣어보니까 이게 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벌써 A가 나온다는 거예요. 1차고 1차니까 차수가 똑같죠?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비가 극한값으로 나오니까 A는 얼마나? A는 4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B는 몰라요. 못 구해요.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는 어디까지만 계산이 가능하냐면 차수가 뭔지와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 항들, 나머지 개수들은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 혹시 줬는지 한번 볼까요? 봅시다. 하나 좋네요. 그렇죠? 극한값은 뭘 줬습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가 얼마나?
마이너스 3이라고 주셨군요. 그럼 fx 대신에 이제 뭐라고 놓는데 4x 더하기 b라고 놓으면 돼.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b야. 그게 마이너스 3이야. 고로 b는 1이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됐습니다. fx는 뭐다? 4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F3은요? 자, 49번 먼저 갑니다. 한 번 더. 49번을 별표 치세요. 요게 대표 유형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요게 대표 유형. 다음 절정. 자, 구하고자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이고요. 가족권을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제곱분의 fx 빼기 2x의 세제곱이 2다. 요 조건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마이너스 3이다. 여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fx를 결정해 달래요. 다음 함수라고 줬습니다. 그럼 일단은 몇 차일까요? 이게 물음표예요. 몇 차일까요? 아, 무한대 있네요.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면 무한대꼴이 2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얘가 몇 차입니까? 2차니까 이 분자도 몇 차여야 한다? 2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fx 빼기 2x의 세제곱이 2x의 세제곱이 2차여야 되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2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넣으면 fx에는 넣으면 2x 세제곱, 2x 세제곱이 사라지겠죠? 그럼 x제곱분의 요게 남는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a가 얼마로 결정이 된다? a는 2라는 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b하고 c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외로로. 그럼 b하고 c는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셔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야 돼. x분의 2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이 되도록 bc만 결정해주면 됩니다. bc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미 이전 유형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미정계수 결정에서.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x에다 뭘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그럼 0을 넣으면 c가 0이 치워줍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식이 요건데 x분의 2x의 제곱 더하기 bx입니다. x는 0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0분의 0꼴인데 인수분해 딱딱딱 되죠. 약분 가능하죠. 뭐만 남습니까? 약분하면 리미트 x 0으로 갈 때 2x 플러스 b가 남고요. 최종적으로 x에 0을 넣게 되면 b만 남으니까 b가 마이너스 3이다. 하나, b는 마이너스 3, c는 0, a는 2. 고로 fx는 2x의 세제곱, 2x의 제곱, b가 마이너스 3x. 이게 fx가 되겠습니다. c는 0이니까 안 썼습니다. 됐죠? 구하고자 하는 게 f-1을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정답이에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지워졌고요. 답은 3이 정답이다. 자, 이해되십니다? 네. 50번 시작. 이랑 해보십시오. 50번. 예빈이 괜찮니? 예빈이? 가은이 보였어? 가은이 보였어? 네. 저 보여? 너 앞으로 좀 당겨도 되지? 야, 내 앞으로. 안경 쓰고 왔나? 어우씨, 뒷살이. 예서야 괜찮아? 된 사람들 그 앞뒤로 문제 풀어보세요. 거기서 제일 어려운 거 53번. 그 x분의 1을 t로 치환해야 되는 문제예요. 보면. 답 나왔으면 조금 놀고 있어요. 한 1분만 더 드리고 1분 뒤에 다음 유형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좀 대충 뭔지 알겠지? 어떻게 돌아가는 동네인지. 대충 이제 동네 어떤 동네인지 알겠죠? 이런 동네입니다. 그냥. 이제 좀 재밌는 거 몇 개만 해보고 끝낼게요. 오늘 샌드위치 정리랑 그다음에 가우스 들어가는 거랑 합성함수 그런 게 있어요.
세 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활용은 오늘 못하겠습니다. 활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일단 fx가 몇 차례 생기나? 2차의 개수는? 그렇지. 이렇게 놓고 b를 a에 관한 식으로 넣고 인수분해해서 극한값 다시 계산해서 a를 다시 구해야 돼. 일단은 이거잖아. 그럼 얘가 0 나와야 되잖아. 그럼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거야. 0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거야. 이걸로 드렸지. 그 2x 제곱으로 시작하고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가 넣어 걔를. 그럼 이제 분자가 0으로 가지. 분모도 0으로 가야 돼. 2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니까 c 대신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다시 넣고 인수분해하면 돼. 0분의 0꼴이. 그렇게 풀어야 돼. 0분의 0꼴을 무조건 인수분해야 g 연하. 어? 또. 걔를 b 위에 대야 식으로 나요. 얘가 0이니까 c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로 나와야지. 그러고 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지. 그래서 약분 함을 풀어야지. 막상 풀어보니까 잘 안 풀리지? 틀리죠. 얘가 무한대고가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보면 2로 가려면 차수가 어때요? 그럼 fx는 x제곱이 2차식이란다.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 극한값이 이 개수 b라는 2로 시작한다. 나머지는 알아버리지.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걸 넣어. 오케이?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 이거를 가지고 됐어? 차수를 먼저 결정해야 되더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보고 차수를 결정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 인수분해가 무조건 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걔랑 약분이 돼야 돼. 얘가? 아닌데. 여기에 이쪽이 약분이 되고 남는 미분만 남는데.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지니까 c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x 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마이너스 2고 2는 b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2고 1로 하면 b 더하기 b 더하기 2 제곱가 돼서 x 빼기 1하고 2x 더하기 b 더하기 2 이거 잘못해. 이렇게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4 더하기 b 분의 1 마이너스 1이 b가 나와요.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여기서 C가 뭐야? 이거죠. 그리고 2랑 B랑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1로 인수분해 해야 돼. 이렇게 나가니까 X 빼기 1이랑 2X가 한수가 이분모 좀 작게 나가고 1 집어넣어. 나가면 2분의 1이 B가 나가고 B 집어넣어. 하고 얘 알려줘. C를 바꾸는 게 편해. 항상 상상을 바꾸는 거야. 여기를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그걸 넣고 이제 하고 같이. 이런 값이 많아지는 일단 EX 제곱인데 뒤에는 그렇지. 그때 이제 X는 1일 거야. 그 1이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B가 나와.
방송의 연구는 이걸 수표를 이용해서 수어의 항아리 나오는 방이란 식이 나오는 거예요. 수업 잘 들었나? 그러니까 여기 fx라는 식이 그래야 인수를 됐어 승민이? 플러스 A 아직 모르니까 A라고 이것이 이거는 만약 중간에 저기 안 조금이라도 안 되면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자. 이제 재밌는 유형이야. 이거는 잘 들으면은 되게 쉽고 잘 안 들으면 어려워지는 그런 재밌는 유형입니다. 자 일단 요거 주제가 요거야.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크대. 얘가 얘보다 다 크대. 다 크대. 그러면 여기다 극한을 취해주면 뭐 A로 가는 극한이든 뭐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든 이거 무한대로 된다고 치자 그냥. 아무튼 극한을 취해주면 어떨 것 같으냐라는 거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fx보다 무조건 커. 그럼 당연히 극한을 취해줘도 어떤 느낌일까? 극한을 취한다는 거는 값이 얘네들이 존재한다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거의 같은 거잖아. 대소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값이 없으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 한 녀석이 무한대로 가고 한 녀석이 무한대로 가. 몰라. 같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물론 이제 좀 빨리 가는 무한대가 있고 좀 느리게 가는 무한대가 있긴 해요. x제곱이 있고 x가 있잖아. 그럼 누가 더 빨리 무한대로 가냐? 그럼 x제곱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어. 그러면 얘가 더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 그런 무한이라면 그런 비교는 가능하겠지. 그런데 대다수의 무한이 들어가는 것은 비교하지 않아. 값이 존재해야 값을 비교할 수 있단다. 근데 잘 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함수값이 gx가 fx보다 크다는 얘기는 함수가 이렇게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거기다 극한을 취해줘도 당연히 얘가 크겠지. 얘들아 여기까지는 문제가 있니 없니? 문제가 없지. 근데 얘가 같은 데에 있어. 이게 극한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야. 아하? 부모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니네가 했던 그 문법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게 이상하단 말이야? 극한에만 있는 성질이야. 적어봅시다. 이거이면 이거 이다야. 역시 증명은 어려워. 입시론 델타 방법에 있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의 엄밀한 고찰을 또 들고 와야 돼.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쌤이 해주고 있으면 너네는 다 흰 눈동자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다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만 들어서 부모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증명할 일은 전혀 없으며 궁금한 친구들은 수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에 대학교 가서 열심히 가서 배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등호가 언제 들어가냐면 봐. x분의 1이 커, x분의 2가 커. x에다가 모든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누가 더 커? 0 빼고 듣게. x분의 2가 크지? 그럼 내가 얘를 fx라고 할게. 얘를 gx라고 할게. 문제 어긋나 안 어긋나? 어긋나지 않지. 얘가 크잖아 항상. 그럼 거기다 극한을 취해줄 때 무한대의 극한을 취해주면 x분의 1은 어디로 가냐? 0이요 선생님. 그렇지 0으로 가겠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2는요 어디로 가냐? 0이요 선생님. 그럼 같을 수도 있다. 쌤 이거 처음 고등학교 때 이거 배웠을 때 너무 신기했었어. 저런 게 있다. 와 새로운 세상에 AI다. 저런 게 있는 거야 극한에. 선생님, 저 마이너스 넣으면 아, 자 다시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양수입니까 우수? 조금 뭐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해줄 수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해줄게. 0보다 큰 모든 실수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극한은 그 부분의 근방에서만 알아보는 거예요. 질량수라고 볼 수 있고. 신기하잖아.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간단 말이야. 같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떤 선생님들은 극한의 모호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세요. 극한의 성질. 극한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아주 특별해. 그래서 진입한쪽 문제 얘를 내잖아? 다 틀려. 왜? 등호 빠진 걸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등호가 있을 줄 몰랐던 거야 우리는. 근데 여기다가 등호를 넣어주면 얘가 다 맞춰요. 여기를 뺍니다. 여기를 빼고 같아질 수도 있다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외우셔야 되고. 진입한적 문제 아주 단골 주제입니다. 조금 이해돼? 지금 0배 x가 0보다 크다가 들어가야 돼요?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예제를 들 때 쌤이 틀렸던 거지. 다른 예제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fx보다 gx가 항상 큰 다른 예제도 있어요. 루트가 들어간 예제도 있기 때문에 예제를 들 때는 이걸 적어줘야 되지만 예제가 없을 경우 상관이 없죠.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문장이 끝난 거예요. 이건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실수 x에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성질이야. 다 적어야 돼 얘들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대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하나만 적으면 되죠. 이거 fx가 gx랑 비교를 했을 때 역시 모든 실수 x에 되죠. 이런 조건이 있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승민이 바로 나오네. 이것도 성질입니다. 야 나보다 작은 애가 항상 무한대로 가. 그럼 나는 걔보다 커. 그럼 당연히 나도 무한대로 가야 돼요. 이건 두 번째 성질.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할 때 성립하는 중요한 성질이고요. 이거는 극한값이 없을 때 성립하는 중요한 성질입니다. 쌤,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리미트는 없잖아. 함수값을 비교하면 얘가 다 크다라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함수값은 얘가 다 크지만 극한값은 발산한다는 얘기지. 자, 이거 두 가지로 인해서 3번 별표 와장창. 와장창창창. 이거 외워야 돼, 3번.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로 합시다. hx가 p2고 fx, gx, h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p이다. 이 문장이거든요. 이 명제입니다. 되게 쉬운 명제인데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자, 극한값이 둘이 어디로 갑니까? p라는 어떤 수렴값으로 가죠. 극한값이 존재하죠. 그러니까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여기에 다 극한을 취해줬더니 여기도 극한 취해주고 여기도 극한 취해주고 극한을 취해줬더니 얘는 p로 간대. 근데 얘도 p로 간대. 값이 같아질 수 있나? 여기 등호가 없는데 1번 때문에 등호가 생길 수 있어요. 함수가 등호가 없어도 극한은 등호가 생길 수 있다가 첫 번째 성질이야. 그러므로 여기에 등호가 존재하지 않아도 함수에선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을 취해줬을 때 등호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 얘가 P야? 얘도 P야.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P에 낑겨 있을 수밖에 없다니. 한 놈의 극한값을 알아봤더니 3으로 가. 또 한 놈을 알아봤더니 3이야. 그럼 그 중간에 낑겨 있는 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3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리의 이름은 그 이름도 유명한. 네. 그 이름 유명한. 네. 아무도 없어? 샌드위치.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이름이 샌드위치. 샌드위치 뭐 봤죠? 그 샌드위치. 아니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샌드위치. 이 샌드위치가 사람 이름 아니에요? 영국 사람 아니에요? 진짜. 위치 가문에 있는 그 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그 가문에서 이거 맨날 먹었다고 샌드위치 뭐 이런 얘기 있었어. 물론 잘 몰라. 그건 정확하지 않고 아무튼 낑겨 있다 이거야.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어? 빵 사이에 고기 아니야. 그지? 그런 느낌이라. 얘가 3으로 가고 이거 4로 가운데 낑겨 있는 거 3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용어가 되게 많아. 스퀴즈 정리라고 해요. 쥐어 짜낸다. 압착 정리라고 합니다. 압착 정리. 우리나라 말. 중국말 알지? 중국말 알지? 한자 압착 정리라고. 쪼임 정리라고 해요. 쪼임.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극한 가지고 이거 가지고 엄청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거 이런 게 있다. 근데 이제 문제 되게 쉬워요. 왜? 얘가 10으로 가. 그럼 얘는 답은 뭐야? 10이라 했잖아. 3으로 가. 그럼 얘는 어디로 가? 3으로 가. 극한값만 잘 계산하면 되고 양옆을 다 계산해야 되지만 나중에 하나만 계산해도 돼요. 어차피 같을 테니까.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 문제가 54, 55, 56, 57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54번 암산할 거야. 샌드위치 정리는 암산이야 얘들아. 암산. 54번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x의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네요. 등호 있니 없니? 일단 그거부터 확인해. 등호 없잖아 함수에는. 그치? 근데 극한에는 생겨 안 생겨? 생긴다 이거야. 예지야 앞에 있는 1차식 극한값 어디로 가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차수가 똑같네? 그 최고차의 개수비니까 어디로 가? 뒤에 거는? 답은? 네, 답은 3분의 1.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55번.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할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x의 값을 구하시오. 근데 fx 앞에 뭔가 붙어있죠. 자, 그걸로 세 변을 모두 나눠줍니다. 자, 써볼까요, 여러분들? 좌변은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제곱 빼기 1. 가운데는 fx. 맨 오른쪽은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제곱 더하기 5. 얘는 친절하게 등호를 넣어줬네요. 승민아, 맨 앞에 거는 극한값이 어디로 가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네. 공간 맨 앞에 건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 거는요? 그래서 답은? 이야, 여기 재밌어. 여기 너무 계산 간단해. 그냥 암산해도 돼, 막 암산. 네. 56번. 자, 56번입니다.
요거 조금 이상하게 됐네. 아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킬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자는 fx를 제곱하래요. 분모는 x에다가 2x 플러스 fx를 하래요. 자, 야, 요게 제일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풀지? 난 잘 모르겠다. 큰일 났다. 으하하하. 감사 안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내가 숙제를 내줘야지. 57번. 57번은 이거죠? fx 빼기 2x는 여기는 1 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주면 돼요. 그래서 fx는 여기는 2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2x 마이너스 1입니다. fx 이렇게 모양 나왔네. 그쵸? 그거를 제곱을 하래 얘를. 그럼 fx를 제곱하면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겠지. 그러면 4x 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이고 얘는 4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인데 걔를 뭐로 나눈 극한을 물어봤어? 걔를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눈 걸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x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무한대로 보냈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2차 2차죠. 그럼 최고차의 개수 b가 극한값이죠. 그러니까 2, 아니 4. 여기도 4니까 답은 얼마다? 4다. 이렇게 하시는 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 아, 발음 좋다. 샌드위치 정리. 스퀴즈 정리. 압착 정리. 조임 정리. 네, 여기 관련된 문제는 되게 쉬워. 그래서 잘 이해해 두시고요. 하나 배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조금 힘든 거 갈게요. 자, 맨 앞으로 오세요. 가우스 한번 펴주세요. 가우스. 11번입니다. 쌤, 저 그 가우스 다 했는데요? 한 친구들은 이제 요거 오늘 풀고 끝내면 돼요. 이거 미리 나눠드릴게요. 한 장씩 가지시고, 뒤로 넘기시고요. 다들 넘기시고. 이따 푸세요. 지금 뭐 쌤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은 쌤 잘 따라오시고요. 나는 이미 다 안다 그런 친구들은 그거 풀고 계시면 돼요. 네. 어? 4개 줬는데? 네, 그럼 이따 푸세요. 자, 가우스 모르는 사람 쳐다보세요. 가우스 모르는 사람. 자, 가우스는 극한에서 자주 나옵니다. 내신에서요. 그래서 가우스 푸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가우스 1학년 때 안 배운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가우스 x는 이렇게 씁니다. 이걸 가우스 x라고 읽어요. 가우스 x. 그럼 얘는 뭐냐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는 수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작거나 같은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작거나 같은. 그 무슨 얘기냐? 가우스의 1.7을 구하라 라고 하면 1.7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럼 1.7이 어디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보다 큰 건 2가 있을 거예요. 정수 중에. 걔보다 작은 건 1이 있겠죠. 그럼 걔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럼 작거나 같은 정수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누구예요?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우스의 정리. 이게 다예요. 그럼 가우스 2는 얼마일까요?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가장 큰 2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냥 정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럼 마이너스 3이에요. 이게 가우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우스 조심. 마이너스 1.2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얘네가 많이 틀립니다. 가우스 마이너스 1.2는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예요. 왜 그렇죠? 정의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지 않습니까? 거기 사이에 마이너스 1.2가 있습니다. 그럼 걔를 넘으면 안 돼. 걔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게 가우스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극한을 한번 빼보자. x가 2로 간다, 2 플러스로 간다, 가우스 x예요.
리미트 x가 2로 간다. 2의 좌극한이다. 가우스 x 얼마야? 얼마일까요? 라는 거예요. 가우스 함수에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 2의 우극한이면 2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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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다 큰 값에서 2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2가 나와요. 이게 좌극한 얼마 나오고 얘 1 나오겠죠. 이게 가우스가 갖고 있는 극한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센 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모르니 이 가우스가 갖고 있는 의미. 그럼 이런 건 존재할까?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지. 왜? 이거는 뭐야? 우극한 좌극한 다 알아보고 같으면 같은 거고 다르면 다른 거잖아.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다르니까 안 된다. 이게 가우스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됐니? 됐어? 하나 더 해보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 플러스 이거랑 이거만 한번 해봐. 마이너스 1 좌우. 그냥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안 어렵죠? 이제 정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11번을 여러분들 천천히 풀 수가 있는데 11번 이거 알아도 이거 계산하다 맨날 틀리더라고.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11번 시작. 또 12번 가우스는 X 표시하십시오. 그냥 안 합니다. 이런 건 할 게 못해. 나중에 내신 때 가르쳐 줄게. 혹시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면 그때 알려줄게. 12번 다 X 표시해. X 표시. (11번) 다 값을 구해놔야 돼. 승민이 11번 풀었니? 주교재 11번. 풀고 있어? 공가은이 주교재 11번. 아니, 저 주교재 안 맞았어. 11번 쌤 거기다 안 넣어놨었거든. 유형 합성함수부터 넣어놨었거든. 같이 봐. 11번 그 값을 다 구해야 돼, 얘들아. 1번은 2분의 3이 답이야. 1번부터 틀린 애들 있어. 1번 2분의 3이 답이야. 2번은 0이야, 0. 1번은 2분의 3, 2번은 0이야. 3번은 0이야, 0. 3번도 0. 4번은 마이너스 1. (5번이) 얼마일까? 번호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봐, 쌤한테. 쌤 왜 이거 좀 모르겠어요. 1번이 2분의 3, 2번이 0, 3번이 0, 4번이 마이너스 1. 다 돼? 동기 무한을 했어요. 어? 아, 5번. 무한은 안 했는데 한번 추론해봐. 2보다 커 작어 얘가. 이보다 잠시만. 2는 맞는데 2보다 커 작어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고. 5번 얘들아 2보다 크니 작니? 가우스 빼고 그 안에 값. 극한을 채워줬을 때 2로 가지. 2보다 좀 큰 값에서 2로 가니 2보다 작은 값에서 2로 가니. 작은 값이. 지현이. 2보다 좀 커. 이게 2보다 커 작어. 작아요. 작죠. 이게 2보다 커, 2보다 작어. 이게 중요해. 작죠. 얘가 2보다 작아. 왜 그러냐면 2가 되려면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2가 돼야 돼. 그래 2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걔보다 얘가 좀 작잖아. 그러니까 2보다 좀 작은 거야 얘. 그럼 2보다 좀 작으니까 얘 좌극한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좌극한을 가우스 취했어. 그러면 2야 1이야. 1이 답입니다. 5번에 답은 1. 5번 특이하다. 또 이해 안 되는 번호? 이해서? 다 이해됐어? 그럼 그 13번 풀어봐. 가우스 둘 다 풀어줄 거야. 1, 2, 3, 4, 5번 중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야. 표정이 이해 안 되는 표정인데. 5번 답이 뭐라고요? 5번이 1이야. 1인데. 이거 봐봐. 이거 안 들었어. 이 손덩어리. 얘가 2보다 커 작어를 판단하는 거거든? 네. 2보다 커 작어. 커요. 작어. 얘가 2가 되려면 이거 돼야 돼. 이렇게 여기가 2여야 2야. 예. 근데 2가 아니라 1이니까 2보다 커 작어. 작은 거야. 그러네. 그 2를 향해서 가는 건 맞는데 2보다 좀 작아. 그러니까 이 좌극한이 맞는 거야. 답은 1이야. 그럼 1번이 1번이다. 근데 좀 4번도 4번. 4번. 4번 봐라 얘들아. 4번 안 되는 사람 봐라. 1은 왼쪽 극한이지. 따로 따로네? 가우스가 따로 따로네. 이거지. 그럼 1보다 좀 커 작어. 1보다 작죠. 그러면 1보다 좀 작은 거에다 1을 더하면 2보다 좀 커 작어. 그럼 얘 1이지. 네. 아, 쌤이 아까 잘못 말했어. 이게 마이너스 2다. 미안. 네. 마이너스. 끝까지 들어. 여기 그럼 얘는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1에서 2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인데 얘가 1보다 조금 커 좀 작어. 이때 헷갈리지 않아? 네. 그럼 1보다 좀 작으면 1보다 좀 작으면 0.9를 넣어. 0.9를 넣어 그냥. 그럼 마이너스 1.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야 좀 작은 거야?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이야. 선생님 아까 4번 답 얘들아 4번 답 잘못 말해줬다. 답 4번이 답이 마이너스 2다 얘들아. 마이너스 아까 1로 말해줬네. 어차피 음수하는 답은 아니야. 4번 마이너스. 마이너스 2야. 1분의 마이너스 2. 자, 얘들아 하나 팁 알려줄게. 1보다 조금 크다 그러면 1.1 넣어. 가우스 문제 풀 때. 1보다 좀 작다 그러면 0.9 넣어 그냥. 그게 더 편해. 뭔 말인지 알지? 가우스 문제는 되게 훨씬 편해. 자, 이제 13번 풀겠습니다. 가우스가 좀 특이해가지고 쌤이 따로 뺐어. 이건 이렇게 풀어라고. 13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봐라, 쳐다봐라. 그러면 이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다 찾았을 때 그 둘이 어떻다는 얘기일까?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를 찾은 다음에 걔네들이 같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걸? 근데 거기 지금 가우스 x가 숨겨져 있네. 그치?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찢어질까? x가 0보다 크면, 0보다 조금 크면 얘는 0으로 나올 거고, x가 0보다 조금 작으면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따라서 우극한을 계산하면 a 곱하기 0의 3승 빼기 2b 곱하기 0의 제곱 플러스 3인 거고, 좌극한을 물어봤다 그러면 가우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니까 a에 마이너스 1의 3승 마이너스 2b에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요렇게 넣어야 돼. 아 피곤하다. 가우스는 거기에서 갈라지기, 여기 무슨 부산은 아니야 거기야. 여기 부산스럽니? 그 부산이 그 부산이야? 그 부산스럽다가 그 부산의 지명이야?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약간 부산스럽게 이렇게 살아서 저기 부산스러운 거 아니야? 그 부산의 산자가 그 진짜 산이야. 매산자야.
부산에 높은 산이 있어. 거기 산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부산이야. 방금 장난친 거고 부산스럽다는 건 아니야. 됐죠? 그래서 얘는 3이고요. 얘는 마 A, 마 2B 플러스 3입니다. 근데 얘랑 같아야 우리는 극한값 존재한다라고 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얘는 0이어야 돼. 그러니까 0 더하기 3이 될 테니.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B와 같고요. 뭐로 왔어? A분의 2B로 왔잖아.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집어넣어주면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자, 이제 두 번째 주제까지 끝났죠. 마지막 주제 하나 남았습니다. 합성함수 극한. 제일 어려운 게 하나 남아서 긴장을 좀 해야 돼. 쉽게 해줄 수는 없고 그냥 잘 들어봐. 합성함수 극한이 가장 어렵거든. 끝까지 다 적대. 유형 2번이 가장 어려워서 제일 마지막으로 빼놨어. 육아는 제일 걱정돼요. 제일 어려운 건데 분명히 졸다가 못 들고 다음에 물어볼 거야. 합성함수 극한을 이제 풀면 끝나요. 유형 2번. 이걸 풀어야 돼. 그래야 이제 파란색 프린트 쌤이 준 거 그거 다 풀 수가 있어요. 많이 어렵지는 않고 잘 들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됐어요? 이제 시간 몇 시야? 9시 12분. 딱 맞네. 쌤이 이제 한 20분 딱 합성함수 극한 설명하고 끝. 9시 반. 이번에 이제 숙제 한번 검사하고 프린트 다 하고 가면 돼. 그지? 그냥 많이 안 웃어가지고 웃음이 되게 어색해. 어색하지 웃음. 많이 웃고 살아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 이제 가로수 끝났고. 야, 많이 배웠다. 뭘 진짜 많이 배웠다, 얘들아. 너무 배웠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꼴. 와. 이정대수 결정, 와. 다항함수 결정, 와. 세노이스정, 스피스정, 와. 쫄쫄 합작해, 와. 그게 제일 재밌었어, 그지? 가우스 애들 거의 안 나와, 시험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가우스 애들 내는 학교가 미친 학교야. 내면 안 돼. 수능도 안 나오고 왜 이래? 근데 합성함수 얘는 킬로 문제야. 개어려워. 라고 얘기하면 얘가 서울도 안 되겠지.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워서 잘 따라오면 돼. 합성함수.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합성함수 일단. 합성함수가 뭔지는 여러분들 아시니까요. F의 GX가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이거의 극한값 얘가 바로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이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게 타이틀입니다. 합성함수의 극한도 극한이에요. 그래서 극한의 성질 그대로 따라갑니다.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을 생각해 봐야 될까? 좌극한, 우극한. 각각의 값이 같아야 있는 거고요. 다르면 없는 겁니다. 대신 함수를 몇 번 거치죠? 2번을 거치죠. 이제 뭔가는 이제 듣자. 전승민이 듣자 이제. 합성함수 극한들이 알아? 다 들어 빨리 풀 다 집어. 아유 잘 들어야 돼. 유형 2번. 진짜 중요해. 그래서 함수를 2번 거치는 거예요.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선생님 쌉소리를 하는잖아요. 잘 봐야 돼. 알겠지? 자, 리미트 x가 일단 우극한만 한번 해보자. 우극한만. 이렇게. 그러면 이제 f에 이제 gx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먼저 누구부터 확인해야 될까? fx를 먼저 확인하니 gx를 먼저 확인하니? 당연히 gx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걸 물어봤다 라고 하면 화살표로 할게. 일단 우리는 이거부터 구해야 해. 여기까지 문제 있어? 없지? 자, 이거의 결과값이 존재한다라고 할게. 극한값이 뭐라고 할까? 니네가 좋아하는 문자 아무거나 얘기해줘. 예지야. 네가 좋아하는 문자로 할게. 일단 마이쳤어. M. 어? M. M.
그래, M으로 하겠습니다. 됐니? 됐니?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 그러면, 그럼 정답은, 아하! FM이 정답이겠지. 이게 상식 아니야, 우리가.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니? 이게 상식이잖아. 어? 근데 쌤이 이제 하나의 조건을 조금 바꿔볼게.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게 m 값을 갖긴 갖는데 gx니까 함수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여기가 이제 x는 a야. 근데 이제 gx가 이제 m으로 오니까 여기가 m은 m이야, 여기가. 근데 g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온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게 gx로 가자. 자, 됐니? m으로 가는 거 맞아? 잘못된 게 m으로 가잖아. 그치? 근데 승민이는 얘가 m으로 가네?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 극한은 얘가 m으로 가니까 fm으로 계산을 하고 끝냈어. 근데 승민이 옆에 성민이는 m으로 가긴 가는데 m보다 좀 큰 곳에서 오잖아. 그러면 과연 fm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않을까? ft라고 놓고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 아닐까? 다시 말하면 승민이는 얘가 m으로 간다라는 그 최종적인 값만 보고 다음 함수에 개입을 한 거고, 성민이는 m으로 가는 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식을 함수값이 아니라 극한값으로 처리한 거야. 누가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니? 승민이, 성민이. 승민이가 정확하다. 손. 누가 승민이, 성민이. 성민이가 좀 더 정확한 것 같다. 손 안 드는 사람 보여. 끄덕거리는 사람 보여. 손을 들어. 성민이가 좀 더 정확하게 푸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냥 느껴보라는 거야. 니네 이거 딱 이게 와닿고 이해되면 바로 학습하면서 끝나는 거야. 아니야? 모르겠어? 그냥 던져? 에이, 던져. 학습하면서 그냥 던질게요. 어차피 한 문제 나오겠죠. 던져. 자, 다시 한번. 함수가 두 개가 겹쳐져 있을 때에는 안쪽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 다음 함수에 넘겨주자예요. 근데 상황은 어차피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m을 향해서 오는 방향이 m보다 큰 값에서 오는 경우와 m보다 작은 값에서 오는 경우와 계속 m으로 오는 경우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큰 값에서 오는 애들은 플러스로 잡아주면 되고 작은 값에서 오는 애들은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되고 계속 m값을 가지면서 오는 친구들은 함수값으로 정해준다면 이게 완벽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극한값 계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G1X는 얘가 이제 m으로 가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리미트 x가 a 플러스의 f에 G1X를 했다라고 하면 얘는 리미트 t라는 문자를 살짝 도입해서 m 플러스 ft를 해주면 된다 이거입니다. 자, G2X를 밑으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똑같아요. G2X도 m은 m이란 말이야. m이 아닌 건 아니란 말이야. 이건 맞아. 근데 잘 보면 얘는 m보다 큰 값에서 오고 있고 얘는 m보다 좀 작은 값에서 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따져주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근데 쌤 왜 t는 도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t로 해야지. x값은 아니잖아. x가 a로 갈 때 이 전체 함수값이 m으로 가는 거지 x가 m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하나의 함수값을 t로 정의해 놓는 거죠. t가 n-가 된다 이거죠. t가 된다. 이렇게 해서 fx의 mx의 좌극하나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색깔 좀 바꿀게요. 헷갈릴 것 같아요. 노란색 좀 어디갔어? 노랑아! 저기 있구나. 노랑아. 얘는 hx, 이게 g3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3x는 이거는 이제 잔여만 m이죠. 플러스로도 아니고 마이너스다. 리미트 x가 a 행복한 f의 g3x는 이거를 f의 m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조금 깨부시는 게 합성함수 극한이야. 이게 팩트야 얘들아.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는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야. 이동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확정이 되는 거고,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이동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풀어가는 것이 수학적으로 완벽하다 이런 얘기. 그게 합성함수 극한이기 때문에 부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숙달이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앞선 함수의 극한값이 그 값을 계속 가지면서 오는지, 그것보다 큰 값에서 내려오는지, 그것보다 작은 값에서 올라오는지만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이에요. 개념도 어렵고 문제도 좀 복잡해 보이고 차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내용을 이제 간결하게 식으로 써놓은 게 거기에 이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 식만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4번 그림을 좀 그리고 있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한국말 잘 들어야 돼. 잘 들었지? 그래, 오해하면 안 된다.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조사하는 게 극한이야.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조사하는 게 극한이야. 자, 선생님 한 번 더 보여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냥 한 번 더 보세요. 자, 합성함수의 극한은 안쪽 함수부터 합니다. 그러면 fx가 얘예요. 그럼 0 플러스 따지는 것, 우리가 하나짜리 극한이니까 잘 따질 수 있어요. 0을 기준으로 해서 0의 오른쪽에서 0을 향해서 옵니다. 저기 멀리서 충분히 달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 근방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0을 향해서 갑니다. x값 0이 아니라 y값 0을 향해서 갑니다. 따라서 얘는 g0이라고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얘가 0으로 가니까 g0 넣을게요. 그럼 g0 넣으면 4.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쌤 말 이해돼?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얘가 아니란 말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은 g라는 함수 입장에서 내가 g야. 내가 g. 그럼 저기 fx가 나한테 뭘 던져주고 있냐고. 0을 던져줘. 0.1, 0.01, 0.001, 0.0001 이렇게 해서 이동하면서 나한테 던져줘. 움직이면서 나한테 던져준단 말이야. 0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고. 0에 가까운 숫자를 나한테 계속 던져주는 거야. 그렇다면 그거를 극한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게 합성함수의 극한이야. 그러면 0보다 큰 값에서 내려오니까 얘가 0보다 약간은 큰 값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자를 t로 바꿔주고 0 플러스에 해당되는 gt를 구해주면 된다. 다행히도 gx는요 끊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라 연속되어 있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여기는 0 플러스를 넣든 0을 넣든 답은 똑같이 4로 나와요. 큰 문제는 없네요. 이 문제. 이건 합성함수 극한이 아니야. 얘도 끊어져 있는 함수 그래프를 하나 줘야 그게 합성함수 진짜 극한이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그럼 1의 오른쪽 쪽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지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단 말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단 말이에요. 계속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나한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99, 마이너스 0.99, 마이너스 0.999, 마이너스 0.999처럼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값을 나한테 던져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그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중립이다. 바로 14. 자, 아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죠. 15번은 조금 같은 함수니까 좀 짝치고요. 넘겨주세요. 요걸 여기다 넣어야지. 자, 17번 별표 치고요. 17번을 풀겠습니다. 17번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였는데요. 4점짜리. 어렵게 나와서 문제입니다. 네, 이거 두 문제 풀고 나머지는 진행할게요. 17번. 자,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데 여기 fx입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에 못하네요. 이거 t로 바꿔주세요. t로. 자, 이거를 합성함수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합성함수. 자, 여기서 이렇게 풉니다, 여러분들이.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최고차의 개수비가 정답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f1이겠지 하고 푼다고요. 그럼 f1이 얼마야? 2니까 얘는 2 이렇게 푼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풀어서 틀렸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틀렸습니까? 이 값이 정확하게 1인가요? 얘가 1이 되려면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2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t-1분의 t-1이어야 되는 거. 그래야 정확한 1이죠. 잘 보시면 얘는 1보다 좀 커요? 1보다 좀 작아요? 그냥 한 100 넣어봐. 102분의 99야. 1보다 작죠. 1000 넣어보세요. 1002분의 999잖아. 1보다 좀 작잖아. 그걸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선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줘야 답이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리미트 x로 바꿔도 되겠네요. x가 1보다 좀 작을 때의 fx가 뭐 같다네요. 짜증나네. 답이 똑같네. 이것 때문에 틀리지 않았겠네요. 두 번째 것 때문에 틀렸겠네. 왜 이거 똑같냐? 아이씨, 좀 달라졌어야지. 그치? 그치? 자, 두 번째는 뭡니까? t가 무한대로 안 지울게요. 다 여기 써볼게요. t-2분의 4t 플러스 이거 f 어디 갔니? 이거 f 쳐줘라. f 어디 갔니? 아이씨 못하나 이렇게 많아. 여기 f 넣어주세요. 죄송합니다. f 넣어주세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자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니까 4 아닙니까? 그냥 F4라고 썼으면 맞냐 이거예요. F4는 얼마예요? 2네요. 2로 하면 맞을까? 돼요. 그치? 2로 푼 애들이 있다 이거죠. 왜? 생각을 깊이 있게 안 하는 거. 합성함수 극한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게 귀찮은 거 아니면 까먹었던가. 근데 우리는 잘 배운 친구들이야. 어디서 배웠어? 어디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배웠어? 정말 잘 배웠어. 4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그냥 100 같은 거 넣어봐. 100이면 얼마야? 98분이에요. 401이죠. 그럼 4배보다 크잖아. 얘가 100일 때 벌써 400이니까. 10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4보다 크지요. 그럼 4보다 크다라는 걸 반영해서 x가
다 여기를 플러스로 해주는 게 정확한 풀이 아니냐. FT FX. 그럼 X가 4에 플러스니까 어느 식으로 넣었어? 1이 여기서 틀리겠구나. 여기서 2로 놓으면 이제 틀리는 거야. 1로 나요. 따라서 앞에 거 2, 그 앞에 2가 더 곱해졌으니까 4 빼기 1 답은 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얘들아 뭐라고? 합성 함수의 극한이라고. 개념은 잡았어? 잡은 사람? 잡았어? 연습이 필요하지. 파란색 프린트에 합성 함수 엄청 붙여놔. 아니네? 야이씨, 합성 함수의 넘버 3에 있다. 넘버 3.